프로젝트 학습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이제 주제를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요. 학생의 흥미와 학생의 관심을 많이 반영을 하지만 교사 또 이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시는 선생님 스스로도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좀 재미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사회 참여적인 주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과와 연계를 해서 이제 탐구 질문을 만들고 그 과정을 아이들하고 함께 해 나가는데 이런 즐거움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. 뭐 교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물론 이제 방학도 좋고 월급도 좋지만 아침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에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기간에 아침에 이제 학교에 출근을 하자마자 교실 문을 열었는데 학생이 달려오면서 선생님 저에게 궁금해졌어요 라고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람과 또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 공부가 아닌 것 같지만 학생은 스스로 그 공부하게 되는 이런 매력이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또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런 주제를 어떤 주제를 잡으셨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실 때에는 성취 기준과 또 뭐 역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성취 기준과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정하시고 그 학습 목표를 이제 주제와 학습 목표가 합쳐져서 이제 어느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게 탐구 질문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주제로 정했던 급식과 학습 목표는 맛과 영양이 되겠죠. 그렇다면 이것을 탐구 질문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맛과 균형 잡힌 영양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탐구 질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탐구 질문에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됩니다.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산출물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. 이 산출물은 꼭 물건의 형태로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뭐 어떤 사회 참여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에는 뭐 캠페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뭐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,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어떤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라고 됐을 때는 뭐 어떤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, 행사의 모양이라고 어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탐구의 결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것들을 산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산출물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구상할 때 선생님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, 처음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을 하실 때에는 이런 산출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실 수도 있어요. 학생들도 이 프로젝트 학습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되 이런 간단한 산출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산출물의 범위도 넓혀주시고 자율성도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만 정해놓고 산출물은 너희들이 정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산출물이 나왔을 때에는 학급 안에서 공유하는 건 당연하고요. 또 이런 기본적으로 주제라든지 탐구 질문 자체가 사회 참여적인 경우라면 이것들을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,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면 거기에도 이 산출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출물을 어떻게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뭐 전시회라든지 뭐 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학부모님들과도 해야 된다면 뭐 초청 행사를 할 수도 있고, 또 이것을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할 생각이시라면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학습 결과물을 어떻게 공유하고 발표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학습을 구상을 하셨을 때에는 동학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함께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구상한 게 맞는지, 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학습들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거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게 맞나?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인디스쿨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을 찾아보시면 이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제 자료를 올려놓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그것들을 보고 이제
그대로 해도 무방하고요. 또 가져와서 수정을 해서 선생님 것화해서 이제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, 또 그러다 보면 또 선생님이 원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프로젝트 학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갈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